자,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부등식의 뜻과, 그죠? 부등식의 해, 부등식을 만족하는 미지수의 값을 바로 해라고 한다고 했죠.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그 해를 찾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의미를 배웠어요. 그래서 사실 실제로 그 해를 어떻게 구하느냐라는 것은 직접 값을 대입해 봤어요. 대입해 봐서 부등식을 참이 되게 하면 해이고 부등식을 거짓이 세게 하면 해가 아니다. 여기까지 알아봤거든요. 근데 그런 식으로 해를 찾기 위해서 일일이 계속 대입해야 된다면 우리가 모든 해를 찾는 것은 불가능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좋은 방법이 없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사실에서 한번 힌트를 얻어봅시다. 우리가 1학년 때 배웠던, 그리고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방정식을 풀 때 어떻게 풀었는지, 방정식의 해도 역시 그 방정식, 등식을 참이 되게 하는 값을 해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일일이 대입해서 찾았나요? 아니죠. 처음엔 대입해서 찾았어요. 1학년 때는, 1학년 첫 시간에는. 그런데 바로 뭘 이용해서?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했었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예를 들어서 3x 마이너스 1은 5다 라는 1차 방정식이 있으면 그쵸? 양변에 똑같이 1을 더해줘서 3x는 5 플러스 1, 즉 이항한 형태가 나왔죠. 마이너스 1, 좌변에서 마이너스 1을 플러스 1 해주니까 없어지고 우변에도 똑같이 플러스 1을 해주면 등식이 성립한다. 이게 바로 등식의 성질이었잖아요. 그래서 3x는 6이 되고 자, x값을 구하기 위해서 양변을 똑같이 3으로 나눠줬었어요. 그죠? 이거 뭐예요? 등식의 성질. 양변을 같은 수로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 이거 이용해서 x는 얼마가 됐습니까? 2라는 해를 찾았던 거죠. 그래서 2라는 것을 이 x값에 대입해보면 3이 6 빼기 1은 5. 참이 되게 하는 x값 맞는 거죠. 즉 방정식을 풀기 위해서 우리는 x값에 일일이 숫자를 대입해서 풀었던 것이 아니라 등식의 성질을 이용해서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거나 곱하거나 나누어도 등식은 성립한다라는 사실을 이용해서 좌변에 x만 남도록 등식을 변형해 나갔던 거예요. 자, 여기서 힌트를 얻어서 그렇다면 부등식에도 역시 이와 같은 등식과 비슷한 성질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자, 부등식에도 그런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예를 들어서 A가 B보다 크다라는 부등식이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물론 여기 부등호는 등식과 달리 4종류가 있죠?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크다, 작다, 크거나 같다, 작거나 같다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가지의 부등호에 대해서 다 똑같이 적용되는 거예요. 자, 이랬을 때 자, 수직선을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 A가 B보다 크다고 했으므로 A가 이쪽에, 그쵸? B가 이쪽에 그려지겠네요. 그러면 여기서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준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무슨 얘기입니까? A에서도 예를 들어서 C만큼 더해주고 B에서도 똑같이 C만큼 더해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 값은 A 플러스 C가 되고 얘는 B 플러스 C가 되겠죠? 원래 A가 컸었는데 B보다 똑같은 C만큼 이동하면 어때요? A 쪽이 여전히 크겠죠? 자, 그 얘기입니다. 첫 번째, 양변에 똑같은 값을 더해줘도 부등호는 여전히 A 쪽이 크다. 안 변한다 이거예요. 자, 두 번째는 똑같이 이번에는 C만큼 빼보는 거예요. 그쵸? 즉 A에서 C만큼 왼쪽으로 가는 거죠. A 빼기 C. 자, 여기서 이렇게 하면 A 빼기 C 해주면 B 빼기 C죠. B 빼기 C. 이렇게 해주면 여전히 똑같이 왼쪽으로 줄었기 때문에 그죠? 큰 쪽이 계속 크죠. 그래서 두 번째는 A에서 C를 빼고 B에서 C를 빼도 여전히 A 쪽이 크다. 부등호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게 더하기 빼기가 다 적용되기 때문에 뭐 양수든 음수든 상관이 없어요. 양수를 더하는 건 1번이고요. 그쵸? 음수를 더하는 건 2번에 해당하겠죠? 근데 음수를 빼는 것은 1번에 해당하고 음수를 더하는 것이 2번에 해당하는 거니까 양수든 음수든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빼면 부등호 안 바뀐다는 거예요. 자, 이번엔 세 번째인데요. 이제 세 번째 곱하는 경우인데, 이 경우에 이제 종류가 나눠져요. 자, C가 곱하는 값이 양수인 경우와 곱하는 값이 음수인 경우에 달라지는데, 자, 양수를 곱할 때에는 A에다 C를 곱하고 B에다 C를 곱했을 때 부등호가 바뀌지 않아요.
그죠? 이것은 우리 수업 시간에 직접 해볼 건데 숫자를 집어넣고 직접 계산해 보면 쉬워요. 예를 들어서 A가 뭐 5고 B가 3이다 했을 때 양수인 뭐 2를 양쪽에 똑같이 곱해보면 2, 5, 10, 2, 3은 6. 그죠? 큰 쪽이 더 커져요. 그지? 그런데 음수인 경우 생각해 봅시다. 만약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를 곱해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6이 되겠죠? 즉, 어때요? 절대값은 커지는데 부호가 반대가 되기 때문에 부등호의 부호가 어떻게 돼요? 바뀌게 되는 거예요. 자, 바로 이 부분. 자, 이런 일이 벌어져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어. 언제? 음수를 양변에 똑같이 곱했을 때. 자, 이게 이제 등식의 성질과 달라지는 부분입니다. 자, 이것은 나눗셈일 때도 마찬가지예요. 나누는 값이 양수일 때와 음수일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숫자로 한번 예를 들어보면 A가 6이고 B가 3인 경우 봅시다. 자, 양수인 2로 한번 3으로 나누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얘는 2가 되고 1이 되니까 여전히 어때요? 그렇죠. A 쪽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마이너스 3으로 나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마이너스 2가 되고 얘는 마이너스 1이 되죠? 자, 마이너스 2가 커요? 마이너스 1이 커요? 그렇죠. 마이너스 1이 크죠. 그래서 음수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부등호가 바뀐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곱셈일 때와 똑같죠? 자, 음수일 때는 이렇게 나누어주면, 양변을 나눠주면 부등호의 방향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부등식의 성질도 역시 등식의 성질처럼 4가지가 있는데, 자, 양변에 같은 수를 더하거나 뺄 때는 부등호가 바뀌지 않는다. 부등호가 그대로이다. 그런데 곱할 때에는, 같은 수를 곱할 때에는 양수를 곱할 때는 변하지 않고 음수를 곱할 때는 반대로 바뀐다. 자, 이게 크다 할 때는 작다가 되는 거고요. 크거나 같다 할 때는 작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작거나 같다 할 때는 크거나 같다가 되고요. 그죠? 자, 그 다음 4번째, 양수로 양변을 나눌 때 역시 부등호 바뀌지 않는다. 네, 음수로 양변을 나눌 때는 부등호가 반대로 바뀐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